이재명 대표 영장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권칠성 의원이 같은 취지로 질의를 하셨는데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이 체포동의안 요청을 하실 때 했던 말 중에서 이게 사실에 맞나? 라는 의구심이 든 대목이 있어요. 한번 그걸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거죠. 네, 9월 21일에 체포동의안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왼쪽에 있습니다. 김인섭은 정바울에게 그중 절반은 두 사람, 즉 이재명 시장과 정진상 몫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하시는 걸 듣고 도대체 이 따옴표가 겹따옴표가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문건까지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확실히 주어가 김인섭이고 화자가 말한 사람이 김인섭이고 겹따옴표에 들어가 있는 걸 보면 김인섭이가 말한 거예요. 절반은 이재명 시장과 정진상 몫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제가 재판 기록을 한번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바울이 하는 말은 자기가 그렇게 김인섭으로부터 들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8월 16일 공판에서 김인섭은 뭐라고 발언을 하냐면 나는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이런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마치 내가 협박하는 양, 마치 성남시 공무원 불법적으로 청탁하는 양 말하지 마. 라고 정바울과의 대질신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장관께서 뭘 근거로 체포동의안 요청을 할 때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발언 마친 뒤에 이 발언 어디에서 나온 건지 한번 좀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장관이 국회에 와서 체포동의안을 요청하면서 이렇게 단정적으로 사실관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중대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하기 전까지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증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날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를 하는 가운데에서도 발언을 이어가신 이유가 증거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이거 말고 첫 번째 네네. 백현동 부지와 관련해서 한 장관께서는 이론의 여지 없는 다수 증거들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유창훈 판사의 결정문에 보면 이에 관한 직접 증거는 부족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또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는 명백한 다수 증거가 확보돼 있다. 수많은 인적 물적 자료들이 있다라고 말을 했지만 유창훈 판사는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라고 완전히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한 장관이 이날 아주 호언장담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이요. 다음 넘어갑시다. 그리고 이 조폭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조폭 출신 사업가와 결탁해서 불법적으로 북한에 제공했고 이게 국제 안보까지 위협한다. 또 그전에는 7월에 한 입장문에서는 깡패를 시켜서 북한에 뒷돈을 갖다 바쳤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또 유창훈 판사는 그 결정문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 다 거기까지 따지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거 재판에 기소도 아직 안 한 상태고 재판도 안 된 상태인데 이렇게 단정할 수 있나? 이러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제가 동의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딱 잘라서 단정적으로 단호하게 말하는 게 이 법무부 장관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 법무부 장관 어떻습니까? 정부조직법에 보면 법무부 장관의 관장하는 사무를 검찰 행영 그리고 세 번째로 인권 옹호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조직법에. 그런 것까지 다 아울러야 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도 아니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인용할 수 있나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네, 그 영장 전담, 영장 실질 심사 때 지금 들어갔던 이재명 대표 쪽 변호사죠. 조상호, 박균택 두 변호사가 전해준 말입니다. 영장 전담 판사가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래요. 이 시장과 공사 사이에 이 배임죄 적용한 적이 있느냐? 내가 아무리 찾아봤는데 없더라. 혹시 검사들이 있으면 이 자료 좀 달라. 라고 했는데 내가 9시 반까지 기다리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끝내 못 갖다 줬다고 합니다. 지금 오늘 체포동의안 요청할 때 한 장관 200억 배임 혐의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과연 그런 전례가 있는지 나중에라도 찾았는지 한번 좀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이 백현동 사건과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계속 그 지역 토착 비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 지역 토착 비리 제일 큰 게 용인시장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과연 2년 가까이 3개 검찰청 60여 명의 검사가 달라붙어서 지역 토착 비리 수사한 적이 있습니까? 오죽하면 홍준표 시장이 2달 이상 쓰지 않았는데 이거 2년 이상이나 끌었다. 요즘 검찰은 무능한 거지 참 답답한 것이다. 홍준표 시장이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예, 답변드릴까요? 장관님 답변하시죠. 예, 홍준표 시장의 이준석 대표나 뭐 이렇게 인용을 주로 하시는데요. 그건 그분들의 생각일 거고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속영장이라는 것은 단기간에 아주 짧은 시간에 수만 페이지를 한 명이 보는 아주 재량이 많은 영역입니다. 게다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기각할 수 있는 무제한의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죠. 그러니까 김경수 전 지사라든가 오거돈 시장, 안희정 지사, 김은경 장관 다 영장 기각됐었지만 실제로 중형받고 수감됐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주십시오.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그건 본 재판에서 충분히 드러날 것이라고 보고 제가 지금 이게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는 단계도 아닌 지금 단계에서 검찰의 증거를 하나하나 거시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제가 그때 제가 판단하고 제가 검찰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분히 제가 그렇게 말할 만한 근거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범죄 혐의 내용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 혐의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부합하는 증거관계를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확정한 것은 당연히 아니죠. 왜냐하면 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본 재판에서 제대로 드러날 것이고 결국은 그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누가 뭐 이렇게 더블 펌프를 쳐서 김인석이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단정을 하는 그렇게 제 말씀 뭐냐면 그건 증거로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이 들었다는 말이 그 인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포함해서 그 전후 상황들을 포함할 때 그런 말을 했다고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 판단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구조적으로 이 범죄 혐의 하나하나에 대해서 증거 관계를 지금 저랑 여기서 논의하는 건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곧 검찰이 기소하거나 판단할 것이니까 재판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정리하십시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이미 하셨지 않습니까? 자, 다음은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범계입니다. 그럼 유창훈 판사가 영장 기각한 거에 대해서 우리 한동훈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방대한 양의 기록을 영장 전담 판사가 하루 동안에 보고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 부실한 결정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영장 판단 재판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게다가 이것은 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방향으로 기속되는 것은 아니고 죄가 인정되더라도 여기서 유창원 판사도 얘기했다시피 뭐 위증죄는 인정된다는 취지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인정된다 하더라도 기각할 수 있는 무제한의 재량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그 판단을 존중하고 다만 이게 수사 과정일 뿐이고 중간 좋아요. 과정일 뿐입니다. 본 재판에서 결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PPT 한번 보시죠. 지금 방금 전에 김의겸 의원 질의에 장관께서 증거를 하나하나 거시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체포 동의안을 설명하는 당시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게 할 수 있다는 근거가 과연 있는지 한번 봅시다. PPT 한번 보시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체포 동의안은 말 그대로 헌법상의 국회의원이 갖는 불체포 특권을 극복해서 판사가 정한 영장실질심사 기일에 당의 피의자가 출두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 맞죠?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부여하는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체포동의안 많은 야당 의원들의 항의 속에서 끝까지 고집하시고 발언한 소위 증거관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후원금 내역, 거래 내역, 김인섭의 지인 2명의 진술, 김인섭, 유동규 등 측근들의 일관된 진술 제가 등 당시에 잠깐만. 방해로 제대로 끝까지 말을 못했습니다. 끝까지 좀 들어보세요. 제 말씀 질문 다 하면 답을 하세요. 그렇게 성급히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 내용 보시죠.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범죄 혐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과 자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이 범죄 혐의를 뒷받침하는 상세한 증거 내용들의 일부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증거를 설명하셨습니다. 맞죠? 말 내용 기억 안 납니다만 뭐 제대로 적어오신 건 맞을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비리 혐의의 정점이고 이재명 대표가 빠지면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 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라고 유죄를 확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검찰이 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다는 취지인데 저 정도 자신도 없어도 되겠습니까? 확신했다는 얘기잖아요. 검찰 입장이 저겁니다. 저는 검찰 입장을 대신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표현 중에 아까 우리 권칠승 의원께서 뭐 4만 자 중에 한 3만 자 이상을 한동훈 장관께서 그동안 체포동의안 설명에 소화했다 이렇게 했는데요.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판사한테도 검사가 이번에 영장 청구해서 발부받기 위해서 설명할 때 상식으로 설명했습니까? 증거로 설명하지 않고 지금 한동훈 장관처럼 그냥 말꼬리 잡으시네요. 지금 당연히 증거로 설명하는 것이고요. 한동훈 장관이 설명을 드리는 거죠. 제 특기가 아닙니다. 예. 자,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라는 표현이 한 나라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가치 중립성을 표방하고 객관성을 대표하는 법무부 장관이 적어도 국민과 국회의원을 상대로도 반드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기를 원한다라는 그 설득력의 신뢰가 있으려면 보다 더 가치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건 상식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정도의 수준 그거 가지고 과연 판사가 설득이 될까요? 판사 설득은 이제 검사들이 할 것이고요. 그리고 증거 판단을 하는 건 당연히 상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식이 아니면 어떻게 증거를 판단하나요? 증거 다음에 상식이죠. 그래서 자 장관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 증거 들어보세요. 많지만 상식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들어보세요. 감정이 많이 투입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첫 번째 체포동의안은 물론이고 두 번째 체포동의안은 우리 한동훈 장관이 갖고 있는 객관성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오로지 자신의 판단과 주장만 중요하고 남의 의견은 경청하지 않는다. 가볍기 그지없다라는 그러한 한동훈 장관의 모습에서 연민의 정 같은 건 따지기 필요도 없이 국민에 대한 설득력, 대법원에 대한 설득력을 스스로 훼손하는 거 아닌가라는 저 개인적인 판단을 들었는데 제가 잘못 판단한 겁니다. 위원님 개인적 판단이고요. 그리고 자, 그럼 게다가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상당 부분이 다음 이 가결표를 던졌다는 점도 생각해 보십시오. 격에 설득력 있으니까 자, 가결표 던진 거 아닌가요? 왼쪽 PPT는요. 왼쪽 장면은 대통령이 국회에 보낸 체포동의안이고요. 오른쪽 거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유창원 판사가 보낸 한 장짜리 체포동의 요구서입니다. 여기에 첨부된 것은 범죄 사실의 요지에서 별지 구속영장 청구서 기재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님,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별지 구속영장 청구서에 한동훈 장관께서 설명하신 그 증거관계의
하나하나가 들어가 있습니까? 구속이 필요한 사유 들어가 있지 않아요. 들어가 있습니다. 안 구속이 들어가 필요한 사유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래서 일부러 그 부분을 집어넣은 거예요. 아까 상식 말한 그 아닙니다. 말꼬리 말씀하시는 아닙니다. 거예요? 아까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계좌 추정 내역, 누구의 진술, 누구의 진술, 누구의 진술 이런 부분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자, 뭐 우기시니까 자 다음 보십시오. 한동훈 장관께서 국회 체포동의안을 설명할 때 근거로 삼는 게 국회법 제93조입니다. 안건 심의조항.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해당하죠. 한동훈 장관은 이때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체포동의안을 설명할 때 검사로서 설명합니까? 아니면 검사의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검찰의 입장을 대변해서 그 취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예. 그러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 그 입장으로서 대변하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들어보세요. 그 자, 구속영장이 어차피 필요하다는 취지를 설명하는 들어보세요. 것이죠. 국회법 제93조의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라고 해서 취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법조인은 다 압니다. 취지와 이유가 구분된다는 거. 한동훈 장관은 취지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4만자 중에 3만자를 혼자 독식을 한 거예요. 취지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소위 우리가 말하는 청구 취지, 청구 이유 할 때의 그 이유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몇 배나 뛰어넘는 심지어 본인의 태도 증거, 감정 증거, 이재명 당대표를 하나의 단순한 피의자로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적, 한 정파의 선봉장처럼 감정이입을 해서 설명을 했다는 것의 제 핵심입니다. 이것은 국회법 그 위원님 의견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의견이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국회의원을 구속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왜 설명을 안 듣고 결정을 하시려는 겁니까? 구체적인 증거라든가 혐의 내용이 뭐고 검찰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잘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걸 끝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방해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 이전에 보수정부의 법무부 자, 박범계 의원님 정리하시죠. 포함해서 한동훈 장관처럼 저희들이 그러면 무지몽매하고 아니면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보수정부의 장관이나 진보정부의 장관이나 국민들을 향해서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적어도 1분 내지 2분 이내의 체포 동의안 여야를 막는 더 열심히 하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태도 하시는 예, 거예요. 박범계 그건 서로 간의 입장이 의원님. 있는 거예요. 예. 자, 정리하십시오. 자, 유상봉 의원님, 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시작하겠습니다. 유상범 의원입니다. 잘 들리나요? 뭐 우리 박범계 의원님께서 신상 발언하는 얘기를 제가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동료 의원에 대한 문제를 이 상임위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뭐 편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이번 출장 보고서 축소 의혹 문제는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한동훈 장관에게 그 출장 비의 그 적정 사용을 물으면서 그 자료를 요구했고 그 자료가 제출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개되면서 문제는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출장비 수행원의 숫자와 실제 법무부에서 보고되는 숫자가 다르면서 이슈가 불거진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같은 의원으로서 조심스럽습니다만 또 국민적 의혹이 그렇게 커진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의원의 책임 방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면서 나온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 열린 대선에서 발생한 김만배 인터뷰 조작 사건, 그 사이에 월전 원전 폐쇄를 위한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또 부동산 가격을 통계를 조작하는 사건. 지금 문재인 정부 5년 내 이 어떤 조작의 문제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박범계 법무부 전 장관님의 출장 보고서 축소 의혹도
이와 같은 차원에서 국민적인 의혹이 불거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요 지금 화면에 떠 있는 이 자료 장관님께서 공개하신 내용 맞습니까? 법무부에서 저희가 가진 자료를 공개한 겁니다. 공개한 거 맞습니까? 예. 자, 다음 PPT를 볼까요? 이거 하나 빠졌네. PPT가. 지금 최초의 2021년에 그 시스템에 올라간 건 수행원 5명 대동에 6,840만 원을 지출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한 것은 수행원 11명에 경비 1억 713만 원 지출로 돼 있고요. 문제는 그 2022년 1월에 조수진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보면 수행원 6명 대동의 경비는 7,813만 원으로 또 돼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인데 출장 보고서의 내용 정리된 것은 3개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의도적으로 그 법무부에서 사용되는 금액의 의도적인 은닉이나 쓰지 않은 돈을 썼다고 할 리는 없을 것이라는 건 저도 확신합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결국은 박범계 의원님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통일법무과 2명, 출입국 법무 3명 등 5명은 별도의 목적으로 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출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래서 시스템 검색을 해봤습니다. 장관 출장 기간인 2017년 11월 17일부터 24일 사이에 통일법무과 출입국관리본부 출장 내역을 확인했더니 자, 출장 내역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출장이라면 당연히 이 시스템에 등록이 되죠. 장관님 어떤가요? 예, 저희가 그 부분 경위를 파악 중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원실에서 파악하기에는 현재 시스템에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결국 통일법무과 2명과 출입국관리 3명은 별도 출장을 하지 않은 거죠. 별도 출장을 했다면 당연히 출장 등록 시스템에 등록이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 지적을 하고요. 그런데 장관께서 출장을 가는 주요 목적이 법무부 통일법무과의 오랜 지향이다. 즉 평화와 통일에 관한 부분입니다. 근데 과연 통일법무과 2명은 자기 출장과 상관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설명 참 납득하기 어려워요. 근데 다음 넘겨볼까요? 넘겨보세요. 한 점 더 넘겨보세요. 넘겨보세요. 준비가 잘못됐구만. 자, 여기 보면 미국 출장 결과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미국 출장 보고서 이 법무부에 제출한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법무부 유엔 대테러실 회의 참석자가 돼 있습니다. 2021년 11월 28일 13시 30분부터 14시 30분까지. 그런데 여기 보면 한국 측 참석자에 법무부 장관, 출입국 심사 과장, 정책보좌관, 출입국 기획과 사무관, 통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출장 결과 보고서는 허위일 리가 없으니까 아마 그 장관의 출장에 출입국 심사 과장과 출입국 기획과 사무관은 아마 같이 참석을 한 것 같아요. 이 부분 이렇다면은 현재 별도의 출장으로 별도의 일정을 소화했다는 내용과는 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 조사하고 있습니까? 확인됩니까? 실질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저희가 경위를 잘 파악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무실에 PPT 준비가 아주 부실하네요. 왜 자기 그렇지. 디스를 하십니까? 이럴 때 자해를 할 수밖에 없죠. 자, 여러 가지 우리 의원실 직원들도 많이 조심스러웠던 모양입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강조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은 일개 장관이 아닙니다. 법무부 장관은 한 국가의 법치를 대표하는 장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의 모든 부분은 법과 원칙에 맞춰서 또 국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에 맞는 그런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 부분 지적을 한 겁니다. 또 한동훈 장관께서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특활비를 한 푼도 쓰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죠? 않으셨다고? 예. 네, 그것은 지난 3년간 눈이 지적됐던 부분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특활비 사용이 부적절성. 마찬가지로 철저한